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어느 한 할아버지에게 시비 건 건달을 만나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윤대섭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아이들을 치료했던 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75살의 몸으로 버스에 오르는 일은 늘 조심스러웠죠. 특히 왼쪽 다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통증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대섭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는 조금씩 노약자석을 향해 몸을 움직였어요. 하얗게 샌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이 그의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노인네가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 갑자기 들려온 거친 목소리에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 셋이 그를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20을 간 넘긴 듯한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리가 좀... 대섭 할아버지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한 청년이 그의 어깨를 밀쳤어요. 균형을 잃은 대섭 할아버지는 옆에 있던 손잡이를 놓치고 비틀거렸습니다. 순간 넘어질 것 같은 공포가 그를 덮쳤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이었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감사합니다. 대섭 할아버지가 감사의 말을 건네자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가죽 재킷을 입은 청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청년들은 처음에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노인의 눈빛이 변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참...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버스 안의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노인의 팔을 잡아당겼죠.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하지만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청년의 손목을 번개처럼 빠르게 붙잡았습니다. 청년이 놀라 저항하려 했지만 노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으악, 나요, 아파. 청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두 청년이 노인에게 달려들었지만 놀랍게도 노인은 한 손으로 청년의 손목을 붙잡은 채 나머지 두 청년의 공격을 가볍게 피해냈어요. 그리고 계산된 듯한 움직임으로 두 청년의 가슴을 밀치자 그들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대섭 할아버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 나이의 노인이 3명의 젊은이를 제압하는 모습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어르신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노인의 말에 청년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이 손을 놓자 그들은 서둘러 버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대섭이라고 합니다. 대섭 할아버지가 자신을 소개하자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강민구입니다.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나란히 노약자석에 앉았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강민구의 손을 보았어요.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선명했죠. 마치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대섭 할아버지와 강민구 씨는 함께 내렸습니다. 생각지 못한 동행이었지만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걸었고 강민구 씨는 그의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강민구 씨가 대섭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눈치채고 물었어요. 오래된 문제죠. 의사였지만 내 몸은 제대로 못 돌봤다오. 대섭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의사셨군요. 네,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은퇴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두 사람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걸었습니다.
나무집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계절이었죠. 대섭 할아버지는 문득 강민구 씨가 보여준 놀라운 몸놀림이 떠올랐어요. 아까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우셨나요? 강민구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젊었을 때 군대에서 좀 배웠죠.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강민구 씨의 대답에 뭔가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느꼈어요. 그의 손에 있는 상처들, 믿기 힘든 몸놀림, 그리고 깊은 눈빛. 평범한 군대 경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죠.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대섭 할아버지의 질문에 강민구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냥 짐작이죠. 제가 젊었을 때 군의관으로 복무했거든요. 특수부대 대원들의 신체 능력은 항상 놀라웠습니다. 강민구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 뒤에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공원에 도착했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실은 저도 군의관이 아닌 본업이 있었어요. 대섭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이야기를 꺼내니 문득 생각나는군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50년 전 6.25 전쟁 당시 대섭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감정에 젖어들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고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사진 속 군인이 저와 가족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왼손에 상처가 있었어요. 직접 총을 맞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죠. 대섭 할아버지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구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쌌습니다. 50년 동안 그분을 찾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요. 그분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고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정작 그분께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강민구 씨의 눈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표정을 빠르게 가다듬었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강민구 씨의 반응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저는 그 군인이 아직 살아계시리라 믿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처럼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계실지도 모르죠. 강민구 씨는 침묵 속에서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어요. 모든 군인은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분도 자신의 임무를 했을 뿐이겠죠. 강민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임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이름을 불러주며 제게 약속했어요. 꼭 살아남아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요. 그 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죠. 강민구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군인의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어린 나이였죠. 계급장은 기억나지만 이름은. 대화는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중단되었어요. 강민구 씨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점에 급한 일이 생겼네요. 서점이요? 네.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들러주시죠. 우리 동네 맨 끝 골목, 기억의 책방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방문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구 씨. 강민구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섭 할아버지는 왠지 모를 인연의 끈이 자신과 강민구 씨를 이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억의 책방. 대섭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어요. 그리고 낙엽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 잠시 더 앉자 5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이틀 후 대섭 할아버지는 기억의 책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는 서늘했고
그는 목도리를 단단히 메었어요. 왼쪽 다리 통증이 조금 심해졌지만 강민구 씨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억의 책방. 대섭 할아버지는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길을 걸었어요. 오래된 동네 끝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서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자리한 책방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죠.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찬 공간에 강민구 씨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대섭 할아버지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오셨군요.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대섭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멋진 책방이네요. 강민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섭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강민구 씨는 작은 티테이블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녹차를 우렸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그 사이 책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사책이 특히 많았고 특히 한국 전쟁 관련 서적들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전쟁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강민구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니까요.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중 한 장은 젊은 군인들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옛날 것들입니다.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서요. 강민구 씨가 다가와 차를 건넸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특히 오른쪽 끝에 서 있는 젊은 군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자세와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혹시 이 사진 속 인물 중에 강민구 씨도 계신가요? 강민구 씨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수집한 사진일 뿐이에요. 대섭 할아버지는 강민구 씨의 반응을 주시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그의 태도가 의심을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5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전쟁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던 시절이었죠. 저는 12살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피난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폭격이 시작됐고 강민구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차를 마시며 대섭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우리를 발견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적군이 접근하자 그 군인은 저희를 숨기고 혼자 나가 싸웠죠. 총상을 입고도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대섭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다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죠. 그분의 왼손에는 특이한 상처가 있었어요. 검지와 중지 사이에 깊은 흉터가. 대섭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강민구 씨의 왼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구 씨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어요. 그 순간 대섭 할아버지의 의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강민구 씨, 실례지만 왼손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강민구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왼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어요. 대섭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 어떻게 생긴 건가요? 강민구 씨는 손을 다시 거두어들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훈련 중에 다쳤을 거예요.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확신이 커져갔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습니다. 강민구 씨의 특수부대 경험, 책방에 있는 전쟁 서적들, 왼손의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버스에서 보여준 놀라운 몸놀림까지. 강민구 씨, 제가 찾는 그 군인, 혹시 당신이 아닌가요? 강민구 씨는 잠시 대섭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래 앉아 계시니 다리가 아프실 테니 책방 구경이라도 하시죠. 화제를 돌리는 강민구 씨의 모습에 대섭 할아버지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구 씨를 따라 책장 사이를 걸었어요. 여기 역사 섹션에는 희귀본도 많습니다. 특히 이 책은 강민구 씨의 설명을 들으며 대섭 할아버지는 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말투, 걸음걸이, 손짓,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설명할 때 나타나는 군인다운 자세와 예리한 눈빛은 평범한 서점 주인의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서가 사이를 걷던 중 대섭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강민구 씨가 재빨리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어요. 그것은 오래된 군번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찾는 그 군인이 주신 겁니다. 늘 지니고 다녀요. 강민구 씨는 군번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강민구 씨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어요. 이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이 군번은. 강민구 씨는 군번줄을 돌려주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곧 약속이 있어서.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강민구 씨가 그 군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책방을 나서며 대섭 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다음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50년 동안 찾아온 은인, 그가 바로 강민구 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매일 기억의 책방을 방문했어요. 때로는 책을 구경하는 척하며 때로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강민구 씨는 항상 친절했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었어요. 가을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대섭 할아버지는 우산을 받쳐 들고 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물어볼 작정이었죠. 비가 많이 오네요. 강민구 씨가 책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네, 가을 비가 제법 쏟아지고 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젖은 우산을 입구에 두고 책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다리 통증이 심했지만 그는 표정을 밝게 유지했어요. 오늘은 차 대신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날씨엔 커피가 좋지 않을까 해서요. 강민구 씨의 배려에 대섭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책방 안은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져 아늑했습니다. 강민구 씨, 오늘은 제 집에 와주시겠어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강민구 씨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걱정 마세요. 그냥 오래된 물건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찾는 군인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강민구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지금 바로요. 비가 그치기 전에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대섭 할아버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어 우산 하나로 충분했고 강민구 씨는 대섭 할아버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대섭 할아버지는 강민구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벽장으로 가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열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50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입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 편지 그리고 군복 조각이 담겨 있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하나씩 꺼내 강민구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쓴 일기입니다. 그 군인을 만난 후 저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맹세했어요. 강민구 씨는 조용히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건 대섭 할아버지는 상자 맨 밑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피가 묻어 갈색으로 변색된 군복 조각이었어요. 그 군인이 저를 구하면서 다친 상처에서 나온 피가 묻은 천 조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적처럼 간직해왔어요. 강민구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 조각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섭 씨, 이런 것들을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대섭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민구 씨, 이제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군인이 맞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강민구 씨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왼손 상처, 놀라운 몸놀림, 군사 지식,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강민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는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섭 씨,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과거는 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찾아온 은인이 바로 당신이라면 왜 그걸 부정하시는 거죠? 대섭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천천히 강민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강민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감추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대섭 할아버지는 강민구 씨의 왼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검지와 중지 사이의 흉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 상처, 저를 지키기 위해 생긴 것이죠? 당신이 총을 맞은 순간 제가 보았어요. 강민구 씨는 손을 빼려 했지만 대섭 할아버지가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통했어요. 5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아이였군요. 강민구 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대섭 할아버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맞군요. 정말 당신이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강민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강민구 씨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 인정하기 어려우신가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강민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섭 씨, 당신이 찾는 그 군인.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당시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요원이었죠. 많은 일들이 감추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생명의 은인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강민구 씨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구 씨는 지갑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대섭 할아버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당시 12살의 자신이었습니다. 강민구 씨가 50년 동안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지만 대섭 할아버지의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강민구 씨와 대섭 할아버지는 서로를 마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이 드디어 무너진 순간이었죠. 정말 당신이 맞군요. 대섭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민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입니다. 그 짧은 인정에 대섭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50년이에요. 50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그날부터
강민구 씨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였어요. 그는 제대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정말요? 대섭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민구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비가 유리창에 만드는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드리웠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소속 정보국 요원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많은 임무들은 국가 기밀이었죠. 정체를 밝히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임무 중 일부는 지금도 공개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했어요. 강민구 씨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와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건 임무였을 뿐이잖아요. 당신은 국가를 위해 일했던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강민구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구한 그날, 사실 저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을 구조하는 것은 제 임무가 아니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를 구해주셨나요? 강민구 씨의 눈에 먼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신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컸던 어린 소년의 눈빛. 그 순간 저는 임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노인의 호흡 소리와 함께 울렸어요. 당신은 저에게 약속했었죠. 대섭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요. 그 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강민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억하고 있었군요. 물론입니다. 그 말 때문에 저는 의사가 되어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제게 준 생명으로 저는 다른 생명들을 구했습니다. 강민구 씨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소아과 의사였군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만든 깊은 골짜기가 그 순간 메워지는 듯 했어요. 강민구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특수부대에 발탁되었고 곧 정보국으로 차출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극비 임무를 수행했죠. 그날도 그는 그날의 임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중요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피난민 가족을 발견했고 그들을 구하다가 자신도 부상을 입었죠. 제 목숨을 걸고 당신 가족을 구한 것은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 중 하나였으니까요. 대섭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강민구 씨도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제가 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작은 선택이라뇨? 당신은 목숨을 걸었어요. 대섭 씨, 저는 훈련받은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어쩌면 당신이 더 많은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왜 서점을 열게 되셨나요? 대섭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강민구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퇴 후에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책은 항상 제 친구였고 서점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위안을 주는 곳이죠. 특히 역사책을 통해 과거의 교훈을 전하고 싶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선택이네요. 저도 은퇴 후에는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아이들이 그립죠. 많은 아이들을 치료하셨겠군요. 네,
수천 명이 넘을 겁니다. 아픈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아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당신께 감사했어요. 제가 살아있기에 그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강민구 씨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제가 했던 일들이 의미 있었는지 종종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어둠 속에서 살았기에 빛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오늘 당신을 통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도 빛이 있었다는 것을요. 대섭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한잔 하시죠. 그는 오래된 위스키 병을 꺼냈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특별한 날을 위해 남겨둔 겁니다. 오늘이야말로 그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군요. 대섭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 아닐까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기억, 인생의 여정, 기쁨과 슬픔.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창밖에 비는 그쳐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찾은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섭 할아버지와 강민구 씨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때로는 서점에서, 때로는 대섭 할아버지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50년의 공백을 메우듯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죠. 대섭 할아버지는 의사로서 겪었던 감동적인 순간들을, 강민구 씨는 특수요원 시절의 모험담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강민구 씨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민구 씨가 조금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친구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아침에 조금 피곤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로 떨어진 붉은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소리를 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강민구 씨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리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어떨까요? 강민구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렇게 좋은 날 산책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가을이 곧 끝나겠죠. 두 사람은 공원 한가운데 있는 작은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강민구 씨는 깊은 호흡을 하며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군요.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걱정이 얼마나 작은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강민구 씨는 미소 지었지만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구부러졌습니다. 민구 씨. 대섭 할아버지는 놀라서 강민구 씨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강민구 씨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심장인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강민구 씨는 대답 대신 더 심하게 앞으로 구부러졌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즉시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강민구 씨의 맥박을 체크하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불규칙합니다. 민구 씨, 심장마비 증상 같아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민구 씨를 편안하게 눕히기 위해 벤치에 눕혔어요. 괜찮아요, 민구 씨. 심호흡을 하세요. 구급차가 곧 올 겁니다. 강민구 씨는 고통 속에서도 대섭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섭 씨,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대섭 할아버지는 강민구 씨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은퇴한 의사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확실했어요. 그는 강민구 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의학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숨을 깊게 쉬세요. 제 눈을 보세요, 민구 씨.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구조대가 신속하게 강민구 씨를 들것에 실었어요. 대섭 할아버지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제가 응급처치를 했고 맥박은 약하지만 유지되고 있어요. 대섭 할아버지가 구급대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의사이신가요? 은퇴한 소아과 의사입니다. 구급차는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강민구 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50년 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이제 자신이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버텨요, 민구 씨. 제발 버텨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강민구 씨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함께 들어가려 했지만 의료진이 막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밖에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친구입니다. 어떤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마비가 맞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잘 되어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상태가 상당히 위급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이요? 네. 엑스레이 촬영 결과 환자의 가슴 부근에 금속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속 파편이 심장 근처에 위치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파편이요? 네, 총상이나 파편 상처로 보입니다. 군인이셨나요? 네, 오래전 특수부대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파편이 오랫동안 문제없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맞은 총상의 파편이 지금 강민구 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파편을 제거하고 심장 손상 부위를 치료해야 해요. 하지만 환자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할 때 위험이 큽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진행되나요? 최대한 빨리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집도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대섭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저는 60년 가까이 의사로 일했고 심장외과에서도 여러 번 수술을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환자에게 큰 빚을 지고 있어요. 50년 전 그가 저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를 구할 차례입니다. 의사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섭 할아버지의 진지한 눈빛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장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자문의로서의 역할만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의사가 떠난 후 강민구 씨가 있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기계에 연결된 강민구 씨의 모습이 너무도 약해 보였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민구 씨, 저 대섭입니다. 들리시나요?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강민구 씨의 눈이 조금 떨렸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50년 전 당신이 저를 구했듯이 이번엔 제가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수술이 될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수술이 될 것입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대섭 할아버지의 결연한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병원장과의 논의 끝에 그는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비록 주 집도인은 아니었지만 자문 의사로서 수술 과정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죠. 윤대섭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수술을 맡은 김철우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심장외과 의사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수술복을 건넸고 대섭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은퇴 후 5년 만의 일이었죠. 선생님께서 왜 이 수술에 그토록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분은 50년 전 저와 제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그때 그분은 저를 구하면서 총상을 입었고 그 파편이 지금 그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제가 빚을 갚아야 합니다. 김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네. 이번 수술은 제게 단순한 의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의사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함께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에는 이미 여러 의료진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고 강민구 씨는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마취가 이미 시작되어 그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김 교수의 선언과 함께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김 교수의 옆에 서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판단력은 정확했어요. 때때로 그는 조언을 건넸고 김 교수는 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파편이 보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심장에 더 가까이 있군요. 대섭 할아버지는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살폈습니다. 금속 파편이 심장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 조직에는 염증 반응이 있었어요. 50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동한 것 같습니다. 대섭 할아버지가 관찰 결과를 말했어요. 맞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조직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파편이 이동했을 겁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파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강민구 씨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졌어요.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수술실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김 교수는 빠르게 조치를 취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파편을 건드리면 출혈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대섭 할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리를 양보했어요. 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수술 도구를 받아들고 강민구 씨의 심장을 주시했습니다. 비록 나이 든 손이었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그의 손길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제 친구의 심장이 멈추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편에 접근했습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모든 움직임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소아과 의사였지만 그가 가진 의학적 지식과 기술은 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파편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어요. 순간 모니터의 경고음이 잦아들었고 강민구 씨의 심장 박동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김 교수가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운 솜씨였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수술은 그 후로도 3시간 더 계속되었습니다. 파편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고
심장 기능을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끝까지 함께했고 그의 조언은 수술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지쳤지만 성공적인 결과에 안도했어요. 강민구 씨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대섭 할아버지는 수술복을 벗고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놀라운 실력이셨습니다. 김 교수가 다가와 말했어요. 은퇴하신 지 5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당신의 리드 덕분입니다. 김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과 환자분의 인연이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50년 전의 일이 오늘로 이어지다니.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연이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50년 전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선생님께서 없었다면 오늘 수술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파편을 제거하는 순간 선생님의 경험과 기술이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제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대섭 할아버지는 강민구 씨의 회복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친구의 손을 잡고 그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지켜보았어요. 병원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고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구 씨, 이제 괜찮아요. 당신의 심장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비록 강민구 씨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대섭 할아버지는 그의 회복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이마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50년 전 당신이 저에게 준 생명, 오늘 저는 그 생명으로 당신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완성이 아닐까요? 아침이 밝아오고 창문을 통해 따스한 햇살이 회복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강민구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대섭 씨.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대섭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민구 씨, 정신이 드세요? 강민구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 살았군요. 네, 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요. 강민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대섭 할아버지의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의 빚을 지게 되었네요. 대섭 할아버지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빚이 아닙니다. 이건 우정입니다. 50년을 뛰어넘은 특별한 우정이죠. 두 노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들의 인연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강민구 씨는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동안 대섭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 친구의 회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위태로웠던 강민구 씨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대섭 할아버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강민구 씨가 병원 입구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당신을 맞이하는 하늘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강민구 씨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 느린 걸음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맑고 밝았어요. 대섭 씨,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대섭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특별한 곳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둘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버스 노선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두 노인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민구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대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 전의 그 순간이 오늘로 이어진 거죠. 두 사람은 버스가 도착한 정류장에서 내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햇살은 따스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제가 수술 중에 꿈을 꿨습니다. 강민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50년 전 그날의 꿈이었어요. 제가 당신을 안고 대피하던 순간 갑자기 총성이 울렸고 그때 당신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오세요, 강민구 씨.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라고요. 대섭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수술 중에 계속 당신을 불렀어요. 정말 그 소리가 들렸던 건가요? 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다시 이 세상으로 이끌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제 삶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강민구 씨가 고백했어요. 특수요원으로서 많은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둠도 많았죠. 은퇴 후에는 조용히 책방을 운영하며 지냈지만 항상 무언가 빈 것 같았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제가 의사가 되어 수천 명의 아이들을 치유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그 많은 생명이 구원받은 겁니다. 강민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치료한 모든 아이들, 그들이 자라 이룬 모든 것들, 그것은 모두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당신은 한 사람을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강민구 씨는 깊은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대섭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치료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살린 그 수술이었어요. 50년 전 당신이 제게 준 생명으로 제가 다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우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대섭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강민구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다시 책방을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야기, 특히 젊은이들에게 과거의 교훈을 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혼자 하기엔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강민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윤대섭 선생님과 강민구 선생님 맞으신가요? 두 노인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대섭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버스 사건 당시 제가 우연히 그곳에 있었고 두 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재현은 자신이 그날 버스에서 두 노인의 만남을 목격했고 이후 병원에서 일어난 수술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두 사람의 50년을 뛰어넘는 특별한 인연을 다큐멘터리로 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혹시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구 씨와 대섭 할아버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섭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재현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를 뛰어넘는 인연의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이재현은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 카메라를 들어 그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대화는 따스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민구 씨의 책방, 기억의 책방은 희망의 책방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대섭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은 함께 젊은이들에게 역사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재현의 다큐멘터리 봄날의 증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구한 특별한 인연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노인은 다시 그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대섭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민구 씨, 알고 계셨나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남아 의사가 되었고 그 덕에 수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연결고리가 아닐까요? 강민구 씨는 따스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 서로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두 노인은 눈부신 봄 햇살 아래 버스에서 내려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그들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처럼 의미로 가득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많은 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강민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라면 어떤 계절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재현은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봄날의 증명입니다. 5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나 서로의 생명을 구한 두 사람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증명이죠.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두 노인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평화와 감사가 깃들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따스한 기대가 피어났어요. 50년 전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는 영원한 우정으로 이어져 그들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